근데 네. 결국에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해제가 됐고 오늘 저녁 내일까지 좀 기뻐할 것 같은데 언제 선고하냐가 다시 언제 돌아가는 선고야? 거잖아요. 날짜 맞추기를 또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월 31일 날 하지 않을까? 4월을 안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월 넘긴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우리 월요일. 장성철 소장님의 예고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에 한덕수 선고할 때 금요일에 이제 기일 통지를 했던 것처럼 아마도 금요일 오후에 월요일 날 선고한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네. 그냥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의견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까지는 계속 기다려보자. 예. 나는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는 아직 의견 결정을 나 못했다거나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나 조금 더 그냥 집에 가서 좀 검토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을 끌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변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솔직히 질질 끌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의견을 본인들이 이제 정하고 빨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야가 헌재의 눈치를 좀 봤다면 네. 이제는 헌재가 눈치 볼 시간이죠. 이제. 아니 이게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만한 일말의 희망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쪽에 날려버렸잖아, 2심에서 지금. 줬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지금. 자체가 그냥 없어요. 네. 오케이. 어. 지금 뭐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헌재가. 아니 그렇죠. 이런 순서상으로도 다. 속된 네. 표현입니다만 조무래기들 다 풀어줬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줬으니까 이제는 8대 0으로 인용이 나오지 않으면요, 저 헌재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헌재 해체해야 됩니다. 헌재에도 거기에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색깔대로 나는 기각 나는 뭐 저기 이렇게 할 거면은 헌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국회가 각자의 정파적 입장, 정당적 입장 다 해주는데 헌재도 똑같이 그런 입장 할 거면은 왜 헌재가 필요합니까? 헌재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합의하고 타협하라고 그 사람들을 6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 전부 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원장님 말씀 오늘 주옥 같은 아우, 거. 다 적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네. 중간에 절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그런 느낌인데. 아주 그냥 돌을 트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돌을 튼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어쨌든 간에 평론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낮은 나비 효과라고 한다면은 재판 일정이 좀 길어진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도 이거 혹시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가 각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런 또 역학이 작동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아니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봐야죠.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네. 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재명이 조기 대선 벌어지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안 돼. 이거는 막아야지. 아. 기각이나 각하시키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대세는 이제 기울었으니까. 말없으니까 네. 쳐졌다. 그래. 그냥 여기서 다 인용 결정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좀 힘 실어주는 8대 모습하면 0으로. 나한테 해코지는 최선을 안 하겠지. 그래서 다 인용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헌법 재판관들의 일부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 같아요. 오염된 것 같다. 오염됐어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자체가 오염됐다고 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네. 가지 변수를 정치적인 스케줄을 변수에 넣고 늘어놓고 고민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근데 과연 대승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반된 선고를 할까 결정을 할까. 저는 그런 뭐 생각이 예전부터 1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개헌하면 헌재 없애야 된다고. 전부터요? 네. 네. 1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헌법 해석 권한은 대법원한테 주면 대법원에서 되는 하면 거고요. 된다. 네. 인사권은 상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하든가 해서 네. 민주적 절차에서 찾아와야지 인사 권한을 헌재가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헌재 선고 일정 앞두고선 오늘은 하다 어떤 찌라시까지 돌았냐면은 아마도 이제 여권발 찌라시로 추정이 되는데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에 임기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아마도 결론 내리지 않고 퇴임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쉽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4월 중순 이후로 선고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계속 임기 나머지 2년 임기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 하는 이번 거. 대통령은 누구였는지 헷갈리겠네요. 근데 6개월 안에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강제 그게 징계 규정이 없잖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헌재도 아니라는 징계 거예요. 규정이 예. 없네. 없잖아. 참 나 대한민국 그러니까, 웃긴다 네. 웃겨.
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부끄럽다 부끄러워. 네. 그럼 6명 되는 거잖아요. 4월 18일 이후에는. 그렇죠. 네. 그럼 마흔여덟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안 해. 그러면 6명 체제로 뭔가 선거를 선거는 하거나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하죠. 그거는. 설복이 안 되죠. 심의도 안 예. 되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 체제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전통적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네. 허접한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역사에 너무 이게 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네. 거잖아요. 윤석열이 딱 그런 이야기잖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든 짓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영미법, 대륙법 이야기합니다만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품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품격. 예, 품격 네. 그리고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례 이런 것들을 맞아요. 네. 통해서 이 어떤 이 합의된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법이 없으면 뭐든지 안 해도 돼. 이걸 지도층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한덕수가 하는 행동도 똑같은 거고 최상목이 하는 행동도 똑같은 겁니다. 법이 살짝 흠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당장 임명해야 된다. 뭐 상당히가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근데 보편적 상식에 의한 합의를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영미 같은 게 보통법이라고 해요. 커먼 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먼 로우지. 법은 상식이거든. 상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보니까 뭐 상당한 기간이네, 즉시네 이런 거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과연 판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은 했잖아. 그러니까 네. 안 그래요? 맞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임명하라고 했잖아. 결정 내렸잖아. 네. 근데 안 했잖아. 그냥 근데 하루 동안 안 했다고. 하루 동안 어떻게 결심을 하냐, 판단을 하냐. 그걸 가지고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건 법을 위반한 거지. 그거는 최소한 그렇게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말장난하듯이 상당 네. 기간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거는 위법 위반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연 맞을까? 그럼 법률가로서 지금- 자격이 있냐? 수단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사실 음. 민주당에서는 하는데 난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명이 되면은 변론 참여를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을 해서 빌미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악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5대3이네. 큰일 났다. 마흔여라도 넣어가지고 6대3 만들자. 무조건 인용을 이런 시켜야 생각일 된다. 수도 예. 있잖아요.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네. 임명에 집착을 하는 것이 과연 이제 5명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래서인지 자기 확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음. 판단과 결정 내렸으니까 왜 안 하는 빨리 거야? 해야 해라. 되는 거지. 그런 원론적인 지적인지 네. 알 수는 없지만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뭐 법을 위반하는 사람 진짜 정당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덕수의 말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헌재 결정을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이미 앞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놨는데 그 얘기는 왜 안 따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그 말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저분이 또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안 한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저는 한덕수 씨를 좀 비판하자면은 이완용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완용 같다. 예, 사실 국무총리면요 대통령이 불법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바지거장이라도 잡고 막아야 돼요. 그럼. 막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막았잖아요. 그럼 네. 부끄러워서라도 사표 던져야 돼요. 이완용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또 히로부미가 강제로 한일 합방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막았다. 나는 시류에 따라갔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나라 팔아먹을 때 대통령이 네. 불법 개혁할 때 막으라고 그런 높은 자리에 보내준 거고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계속해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눈도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분이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앞선 정부에서도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처세, 아부의 다리. 처세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싫은 이게. 소리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시키는 거 그냥 원만하게 잘 해내는 그런 실무에 통달한 사람. 거기다가 이제 아부 잘하고 기분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없애는 거 좋아하는데 개헌해서 총리도 없애야 돼요. 보이다. 저희가 이제 총리 없애야 돼요. 진짜. 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네. 함장님이 이제 그만 합리적인 민주국가 재건을 위해
장소양님도 민주 세력으로 오시면 어떤가요? 오, 하면서 2만 슈퍼챗을 원이나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보수파 진영을 네. 좀 재건을 하고 진영이 없는데 지금. 재건 축 재건 축 재건이 뭐 나라실 아니 저기 땅이라도 다져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장남조선을 설득하려면 빨리 드럼통 TV 구독과 구독하시고 좋아요. 이제 예, 보시면서 거기서 의견을 의견 제시해 좀 주시면 아마도 남겨주세요. 네. 생각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이 돌아올 거다. 기각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슬슬 힘을 얻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내내 보면 굉장히 기가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청 기가 살았죠. 네. 지금 자기 최면 현상이 정신력으로 확대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야 기각 될 것 같아. 각하될 것 같아.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 나한테 예. 누구한테 들었는데 기각이랑 기각 때문에. 각하될 것 같아. 이러한 자기 정신 세계에 빠져 있는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상계엄이면 헌법의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죠. 포고령도 헌법재판소인데 심지어 네. 예. 국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침해한 거 네.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거를 기각하고 각하를 해요? 나 이해가 안 돼. 너무 쉬운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국민의힘이 힘을 얻게 된 계기는 한덕수 결정문이 나온 셈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제에서 위헌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유행이 돌고 있냐? 내가 오늘 오전에 근무를 안 했지만 해고 사유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구계영 기자 같은 네. 말단은 바로 해고입니다. 대통령은 해고하지 않는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왜곡된 엘리트들의 사회 인식입니다. 우리는 특권층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특권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냥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윤석열이 네. 어떤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음.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이거는 나는 기각될 것 같아. 이거로 만약 탄핵 사유가 됐으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총 들고 사람 죽이러 들어왔는데 중대한 사안 아니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중대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재판관들이 너무 따지는 게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사유가 빽빽히 넘치는데 결정이 늦어지니까 혹시나 중대성 시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설마. 지금. 예. 그 설마. 구계영 기자님이 네. 현재 재판관들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네. 내란죄 관련해서 윤석열은 형사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헌재가 내린 판결들이 뒤집히는 수라든가 또는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헌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좌우 양쪽으로부터 욕을 덜 먹고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가 보존되는 상황으로서의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제 불현듯 떠오른 게 네. 사실은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전직 고위 공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기자들 사이에 돈 얘기인데 원래 항소심 재판부가 그 보통 이제 선고 결과가 뒤바뀌게 되면은 보도 자료를 따로 내거든요. 왜냐하면 법리 해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아마도 이제 법조 기자단에서 풀이된 내용 같은데 갑자기 자료를 안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판결문만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1심 결과랑 같아서 안 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보란 듯이 또 보니까 이번에 결과를 뒤바뀌어가지고 판결문이 대단히 지금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문장, 맞습니다. 사안 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문을 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판결문이 꼭 설명문이기 때문에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이? 생각보다 맞아, 원래 아주 길게 30분 했어요. 정도면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네. 1시간 반이나 했으니까. 그럼 대단히 설명을 자세하게 그냥 하고 싶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선고를 했는데 그 피청구인 윤석열을 상대로는 얼마나 길게 선고할까? 와,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한 뭐 3시간 하지 않을까요? 3시간 정도. 네. 3시간 정도 할 거라고 보고 그것도 역시
헌재 재판관들의 지식 자랑이 되겠죠. 네. 지식 자랑이 되고 현란한 요랬다 저랬다 이번에 보세요. 한덕수의 그 불법 기업 네. 참여의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은 불법 기업이었단 말이야, 합법 기업이었단 말이야. 이거 정확히 안 밝히잖아요. 예. 그게 그 가짜 지식인들의 말장난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헌재 이게 싫어요. 선고일이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판단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맞는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은 뭐 한덕수 건도 했고 지난번에는 뭐 박성재 장관 기일도 열었고 변론도 네. 들었고 오늘 또 내일 또 정기 선고도 40건이나 있다는 40건이나 거고. 있고. 예. 원래 그렇게 잘 지킵니까? 뭐를? 왜냐면 헌재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몇 가지 했었는데. 겹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것만 집중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었고 다른 사안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상의 재판관들의 시간 끌기 작전, 네. 좀 눈치 보기 작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약간 불안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라면 있지. 우리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어제 헌재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단식 좀 그만하십시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격려 전화 고마우니까 격려 전화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 뭐 구속 취소돼서 나와서는 전환길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마운 마음을 중간중간 다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진보 쪽 분들이니까 보수 쪽에 있는 투쟁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대우를 네. 받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영웅이라니까 그 사람들. 영웅? 그래요. 영웅. 구국의 영웅. 구국의 영웅이야 진짜 완전히 그냥 정말 그 헌재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단식 며칠째 거기서 막 혼자 삼보일배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유튜버 분들이 계속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네. 띄워주고 그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화했겠죠. 뭐 지금 단식을 해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다 지금 그렇게 페이북에다가 네. 생중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네.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단식까지 건강 염려하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대화 내용 중에 석동현 변호사 공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본인이 물러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기 국회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짓밟았고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니까 인권도 짓밟았고요. 인권, 법치. 불법 개혁을 했으니까 법치도 짓밟았고요. 네. 우리 사실은 장 소장님한테 제가 좀 진짜 쓴소리를 하자면은 한국에 보수 없어요. 보수 없는 것 같아요. 재건할 보수가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전체주의자들, 파시스트들, 그리고 그냥 반공주의로 그걸 적대적 토양의 하나의 자산으로 삼아서 권력을 먹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반작용으로만 산다. 네, 실제로 보수는 거의 다 소멸한 것 같아요. 그런 이념을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좀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 난 이 사람들 신도 같아 신도. 신도 같다. 네. 네. 그냥 뭐 종교 지도자 따라다니는. 아니 우리 부산교육감 후보도 안수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신념이 있더만 보니까. 전환길 씨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그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상해. 우리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또는 중도적인 분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부드럽게 대했던 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냉정하고 아주 명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파 문제. 한국에서 좌파라고 낙인 찍히면은 굉장히 과잉 단죄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그러나 극우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극자라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네.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부지법 난동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체제 부정세적으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는 종교 문제인데요. 종교가 특정 이념이라든가 세력의 외피를 쓰고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린 종교기 때문에라는 이름으로서 굉장히 좀 유하게 봐줬어요. 심하게 단속하지 않고 네. 자유를 굉장히 많이 보장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투쟁의 영역, 이익관계의 영역으로 그래요, 갔다라고 맞아. 보고 냉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고연령층들 음. 부분들 그분들 사실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뭐 몸싸움이나 이런 거 당할 때 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법의 영역이 있을 때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도 곧 어르신 돼요. 네? 원장님도 곧 어르신 된다고. 아니 어르신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전국 와중에 정말로 용감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했어요? EBS 사장에 누굴 임명했냐? 신동호 EBS 이분이 이사를 임명했다는데 MBC 아나운서 아니었어요? MBC 아나운서 오늘 임명했습니다. 의뢰했어? 이 와중에 오. 이판국에 소용돌이 속에서 묻어가려고 머리를 싼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신동호 사장 임명동에 관한 안건을 정말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이분은 특히나 헌재에서도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4로 유일하게 팽팽하게 맞섰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기 탄핵당하겠는데요. 옛날에 이사선임 할 때도 당정 문제가 뭐 있었던 걸로 알고 누가? 있었는데. 신동욱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분이 기본 전력 자체가 EBS가 공영방송이라며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요. 보니까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죠. 그리고 MBC에서도 이제 직원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지냈고 국민의힘 당무위원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EBS 사장.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이 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네. 또 은혜 갚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2인 체제 하에서 자꾸 이런 것들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그냥 아니, 좀 조용히 계시면 어떨까. 근데 문제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혹시나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알박은 걸 빼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런 자리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네.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한 방에 뒤집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물론 네. 거기에는 또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공공기관 생각이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하는 한다는 거. 그런 너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염치 없는 겁니다. 과거 보수 정부, 뭐 진보 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자기를 지지했더라도 극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배제하고.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눈치 안 보고 우리 편이면 도둑질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야. 상대편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악인이야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이런 류의 정치는 이제 좀 끝내야 돼요. 그런 말씀. 제발 끝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면은 대통령님이 대표님이 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님 되면 좀 네. 그런 정치 앞선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하나 우려하자면 과잉으로 실력 위주로 갈 것 같아. 과잉 실력. 진보 보수 필요 없이 일 잘하면 최고지. 그래도 왜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갈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여담인데 진짜로 이제 이번 판국에서 힘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 이제 소년보 목사가 네. 정광훈 못지않게 지금 이름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저 놀란 게 이분 아들이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간담회에 나왔더라고. 소년광 연금개혁 천년행동 공동대표. 이분이 소년보 목사 아들이래요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별일이 다 야금야금 이렇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니까. 다음번에 뭐 또 이제 비례대표 되거나 어디 좋은 자리 받아서 공천 받겠네. 옛날에 원래 그 교회 근데 이 사람 뭐 하던 목사님은 교회 뭐 하던 물려주지 사람이에요, 않나요? 근데? 네. 뭐 하던 사람? 저도 목사는 모르겠고. 목사. 예. 어? 목사야? 송영관이 목사예요? 아니, 목사가 거의 소년 뭐 대를 아들은 위해서 뭐 아들 대를 아니겠죠. 위해서 예. 목사만 아들, 이제 등판을 한 것 같아요. 아들도 목사예요. 네. 아들이 뭐 연금 전문가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연금 분야인 전문가라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어. 여간 묘하게 또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용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키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답답하네요 진짜. 아유.